70번 같은 경우는 얘가 수렴했죠. fx가 알파로 수렴했죠. 얘 베타로 수렴했으니까 그냥 얘는 리미트를 두 개로 찢어서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문제야 이건. 수렴했을 때는 그러니까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2. 요거 답은 뭐냐면은 3베타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2 구하라는 거야.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마치 방정식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3, 알파 베타는 2를 못 풀고 있는 거죠. 이거의 값을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일단 얘네들을 연립해가지고 알파 베타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모양을 적절히 변형해서 얘를 이용해도 되거든. 이거 합과 곱의 모양이니까. 근데 이걸 적절히 이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 갖다 알파 베타 구해야 돼. 몇 차 연립 방정식이죠? 2차야 2차 곱해진 건. 그래서 베타 대신에 3 빼기 알파를 대입한다. 대입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다른 방법도 있긴 해. 어떤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으로 알파 베타 더해가지고 근각에서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대입법은 똑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빼기 2는 0이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2는 0이죠. 2, 1, 마마. 그래서 알파가 2 또는 1인데요. 그때 베타는 알파가 2면 베타가 1, 알파가 1이면 베타가 2잖아. 근데 알파가 더 작다고 크다고 했으니까 알파가 2고 베타 1이야. 넣으면 된다 해. 다음 진도 나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급하면 해라. 알았어. 좀 더 합시다. 뭐 하세요? 78번은 못 풀면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는 fx랑 gx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를 넣어봐. 3이지? 3에다가 f2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수렴하려면은 얘가 2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2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마찬가지로 분모가 지금 0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2 넣으면은 분모가 4로 가잖아. 분자가 그러면 4로 갈 수밖에 없어. 수렴을 안 하게 돼. 0분의 0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상수로 가는 거분에 어떤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면은 수렴을 안 합니다. 꼴을 봐주니까 얘는 둘 다 수렴이네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도 4로 간다. 그럼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넣으면 돼. 그냥 수렴할 때는 그냥 넣어서 2 곱하기 4분의 gx가 4로 가니까 fx는 2로 가니까 2 곱하기 2에 완전 제곱 플러스 2. 문제가 왜 이래? 뭐 이게 왜 터프야 도대체. 답은 8분의 18 4분의 9. 야, 해설지 보면은 이상하게 풀어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잘못 푼 거 해설지가. 근데 이게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할 것이다 라는 거를 조금 더 배워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다음 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설지처럼 풀지 않습니다. 모양을 얘를 만들어서 풀었는데 수렴할 땐 그렇게 안 해도 돼. 확실히 수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심오한 개념이 좀 있어서 다음에 또 하면서 볼게요. 일단은 넘어가. 이렇게는 절대 문제 안 나오고요. 또 질문. 그러니까 이 문제랑은 다른 거라고. 이런 문제랑은 다른 겁니다. 얘는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얘는 수렴 안 해요. 0으로 수렴하는데 그럼 얘도 0을 넣으면은 0분의 0꼴이 되기 때문에 얘는 변형이 필요한 거야. 아까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다른 거라. 이거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0분의 0꼴이잖아. 이런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저건. 지난 시간에 너 내용을 이해를 못했구나. 이 안에가 복잡하면 t로 치환하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치환 안 해도 근데 보여야지. x로 묶으면 x 빼기 2잖아요. fx 빼기 2가 있고 리미트 x가 2로 가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건데 이 부분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가 얼로 수렴하냐 물어봤는데 밑에 얘는 2로 가잖아. 2 곱하기 요거가 4가 돼야 되니까 얘가 2인 거예요. 답이 1번. 그게 안 보이면은 x 빼기 1을 t로 치환해서 합니다. 치환하는 거 해줘? 해줄까? 잘 봐라 도윤아. 함수 안에가 식이 복잡한데 0분의 0꼴이면 치환하라고. x 빼기 1을 t로 치환하라고요. 그러면 x 빼기 2 대신 t를 쓰면 돼요. 여기다가. 근데 이 치환했을 때 x가 2로 가니까 t는 0으로 갑니다. t는 0으로 간다. 2 넣어봐. 이거 0 가라잖아.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로 바꿀 수 있고 얘가 ft로 바뀌는데 밑에가 x로 묶었을 때 x 빼기 2잖아요. 그러니까 x 대신에 이거 대신 t 넣고 이건 t 플러스 2야. t 플러스 2. x 대신에 t 플러스 2 넣고 여기도 t 플러스 2. 그러면은 t 곱하기 t 플러스 2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얘랑 똑같은 거고 0을 넣으면 2니까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답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둘 다 수렴하니까. 근데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값을 물어봤으니까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너무 조용한 친구들이잖아. 준모야 재밌게 해봐. 좀 흥미 떨어졌잖아. 질문 그만할까요? 진도 나가자. 좀 더 배워야 될 것이 있다. 함수의 극한 응용. 여기 지금 17번이라든지 이거 16번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15, 16, 17은 여기 두 개는 했었죠. 13, 14 했었는데 요 세 개는 나중에 하고 함수의 극한 응용 보겠어요. 미정계수의 결정. 이제까지 했던 얘기들 다시 정리해 놓은 건데요. 분수식이 있었다. 분수식이 있는데 극한을 보내봤더니 수렴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수렴을 했다는 거죠. 통째로가 만약에 수렴을 했을 때 분수식이 수렴을 했을 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 분모의 식이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거 빼고 그냥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뭐가 이해돼 도윤이? 결론을 받아들입니다. 이거 앞에는 빼도 돼. 다시 분수식 형태 9가지 있죠. 지금 네 번째 그려주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0꼴, 무한대분의 상수꼴, 0분의 0 무한대꼴, 0분의 0꼴, 0분의 상수꼴, 그리고 상수분의 무한대꼴, 상수분의 0꼴, 상수분의 상수꼴 이렇게 있죠. 이 9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대부분은 정형이야. 얘는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 얘는 무한대로 발산, 얘는 부정형이죠. 0분의 상수는 무한대로 발산, 얘는 무한대로 발산, 상수분의 0꼴은 0으로 수렴, 얘는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하죠. 그냥 이렇게 9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분수식이 만약에 수렴을 했다면 몇 번이냐? 일단 근데 부정형은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수렴했다는 거는 지금 이거나 이거잖아. 6가지밖에 없잖아. 그런데 한쪽이 0으로 수렴했다고 하자. 야, 만약에 이 분모가 gx니까 분모가 0으로 수렴한 거는 지금 어느 줄이죠? 분모가 0으로 가는 줄은
가운데 줄이잖아요. 요 줄.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중에서 수렴하는 거가 어떤 거야? 없잖아. 이거밖에. 0분의 0꼴밖에 안 된다고. 분모가 0으로 갔을 때 다른 게 분자가 무한대 발산하거나 상수로 가도 얘도 수렴 안 해. 0.00001분의 3 그러면 뒤집으면 무한대 발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해하려면은 분수식의 형태가 9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분모가 0으로 갔는데 수렴하면 얘밖에 없다. 0분의 0꼴. 부정형 얘밖에 없어.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밑에 줄도 이건 아직 보지 마시고 분자가 0으로 가는 거 찾아봐. fx 분자 있잖아. 분자 0으로 가는 거 어느 줄이죠? 요 줄이잖아. 세로 줄 수도 구하는 거 같네. 요 줄 분자가 0으로 가는 거 중에 수렴하는 거 있어요? 아 얘는 근데 다 수렴하네. 3개 다. 3개 다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0으로 안 간다고 해봐. 0으로 안 간다고. 요 조건이 있어야 돼.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얘밖에 없어. 0분의 0꼴. 분모도 0으로 가야 돼.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만약에 분자식이 이렇게 돼 있었어. x 빼기 2. 분자식이 x 빼기 2였어요. 0으로 가죠. 그럼 분모식이 만약에 x 플러스 3 이래버리면은 어디로 수렴하냐? 5분의 0. 그래서 0으로 수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가능은 해. 가능. 0으로 수렴할 수 있는데 0이 아닌 다른 수를 수렴했다자. 5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반드시 분모도 x-1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0분의 0꼴이 돼야지만 수렴해. 0분의 0꼴이 아니면 다 0으로 수렴하잖아.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걸 제외하고는 반드시 분자가 0으로 수렴하면 분모도 0으로 수렴해야지 식 전체가 수렴할 수 있다. 너무나 길게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더 간단하게 줄이면은 어떤 분수식이 수렴했잖아? 한쪽이 0으로 가면 다른 쪽도 0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야.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고. 0분의 0꼴이 아닌 것들 중에서는 수렴하는 게 드물어요. 특히나 0으로 가지 않고 막 이상한 수 5로 수렴했다 이러면은 다 0분의 0꼴이라는 얘기야. 결론은 0분의 0꼴이라는 얘기야. 한쪽이 수렴하면 다른 쪽도 0으로 수렴해야 돼. 이해됩니까? 이렇게 세련되게 설명해줘도 지금 이해를 못하면 다 필요한 거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그리고 얘는 지금 무슨 소리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을 하면은 최고차가 특히 다항함수에서 1차식, 2차식, 3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이 대등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3차식이 있는데 위에 버티고 있는데 밑에가 2차식 버티고 있으면은 발산해 버리죠. 그 얘기 써는 거예요.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극한값은 최고차항이 개수 비율.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필요 없는데 요게 중요해요. 요게. 한쪽이 0으로 가면 다른 쪽도 엔간해서는 0으로 가야 된다. 식 전체가 0으로 수렴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우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딱. 이거 뭐야? 극한이네. 우리 배운 거. 극한인데 무슨 꼴이죠? 봅니다. 도윤이가. 분모에다 1 넣으라고. 뭐야 그러면? 0으로 가지. 0분의. 분자에다 1을 넣었어요. 2 빼기 K네. 0분의 K를 모르니까 0분의 몰라 꼴이야. 근데 뒤에가 중요해. 수렴을 해버렸죠. 수렴한다고 알려주면은 그리고 0이 아니잖아 얘가. 그러면 무조건 0분의 0꼴이라고. K가 2여야 돼요. K가 2가 아니라고 해봐. K가 1이라고 해봐. 그럼 0분의 상수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이야. 이게 4분의 1이 안 나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그래.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K가 2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였다. 미분에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였고요.
함수의 극한 해소 관계는 이건 굉장히 쉬우니까 넘어가. 일단 필요 없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오늘. 이제 극한 계산을 지난 시간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필수예제 풀어보는데 이제는 항상 이런 식이잖아. 수학책은 순서가. 뭔가 계산법 배우면은 이제 여기다가 문자 A, B 넣어놓고서 이제 A, B 맞추라고 하죠. 답을 먼저 알려줘 놓고. 요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이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 꼴을 먼저 보고 잘 봐라 도윤아 한 번만 보여준다. 무슨 꼴이냐? 0분의 1 넣으면 0분의 루트 A 더하기 1 빼기 B 꼴이네요. 근데 4분의 1로 수렴했죠? 0분의 0 꼴이 돼야 되니까 루트 A 더하기 1은 빼기 B는 0이 반드시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숫자가 안 나오지만 이 말은 B가 루트 A 더하기 1이라는 거죠? 관계식 하나 얻은 거거든요. 이걸 재대입해야 된다. 재대입. 재대입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재입대야 재입대. 재대입을 해라고 했다가 다시 대입해라. 그러면은 다시 대입해서 미정계수가 하나로 줄었잖아요. A로 줄었잖아. 근데 얘가 4분의 1로 수렴해야 되는데 다시 꼴을 봐. 무슨 꼴이냐? 1 넣으면 0분의 1 넣으면 똑같네? 0분의 0 꼴이네. 됐지? 0분의 0 꼴. 0분의 0 꼴 어떻게 풀죠?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그래서 여기서 또 계산하는 거예요. 0분의 0 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루트 A 더하기 X를 더해주고 곱해주고 해서 암산해봐라. 분자를 도연아 분자 암산하면 A 더하기 X에서 A 더하기 1을 빼면 뭐가 되죠? A 빠지니까 X 빼기 1이 되잖아요. 분자가. 분모에는 X 빼기 1 하나 있고 가로치고 루트 A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1이 남아있죠. 리미트 X를 1로 보낸다. 무슨 꼴이죠? 아직 0분의 0 꼴인데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을 해줘야 됩니다. 약분해주고 꼴을 다시 보면은 루트 A 더하기 1이 2개 있으니까 2루트 A 더하기 1분의 1 꼴이죠. 상수분의 상수 꼴이네. 얘가 극한값이야. 근데 얘가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루트 A 더하기 1이 4가 돼야 되니까 A가 3이지. 3 넣어야지. 이거. 돼? A만 구하면 안 되지. B도 구해야지. 여기다 넣어. B는 2. 돼? 이렇게 하는 게 미정계수 결정이에요. 안 되는 거 질문해 도연아. 표정 어둡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번. 여러분 빨리 풀고 싶죠? 그냥 봐. 내 설명을 들어. 금방 하게 될 거예요. 20분간. 좋습니다. 무슨 꼴이 있는지 봅니다. 분자가 0으로 갔네. 분모는 어디로 가냐? 4 더하기 2A 플러스 B로 가죠. 모르는 거분의 0꼴인데 0이 아닌 수로 수렴했어. L이 0이 아니다. 사실은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0으로 수렴한다면은 얘가 막 다 아무 데 가도 돼. 무한대로 발산해도 되고 0으로 수렴해도 되고 상수로 가도 되거든. 근데 0이 아닌 수로 수렴해. 그럼 반드시 0분의 0꼴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분수식이 수렴하면 0분의 0꼴이에요. 웬만하면 0분의 0꼴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모식에다가 이는 거 요게 반드시 0으로 가거든요. 여기서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 이 분모의 식을 fx라고 하자. 이 2를 넣어서 0이 되잖아. f2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가지고 무식한 학생은 꼭 이렇게 하거든.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빼기 4를 넣어서 여기를 재대입을 합니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빼기 4를 재대입한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해요. 1, 1.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a 플러스 2로 쓸 수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 해가지고 x자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풀거든요. 요게 1번 풀이야 사실은. 끝까지 풀어볼게요 그냥.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인수분해 벽을 느낀다든지 이러면 고등학교 날 때를 선생님 말씀 개무시하고 뭐 인수분해 연습도 안 하고 이랬던 학생인데요. x 플러스 a 플러스 2. 근데 창민이는 지금 아주 쉽다는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창민이 잘하죠. 준모도 잘할 수 있냐? 인수분해.
이걸 네가 집에서 해와야 돼. 내가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잘하는 학생 있고 못하는 학생 있다고. 인수분해 안 되는 애들 있어. 조금 되는 얼굴인데 너가 연습해야지. 그래가지고 얘가 3분의 1로 수렴하니까 잠깐 약분을 해. 인수분해 한 후 약분. 꼴을 다시 보면은 1을 넣으란 말이야. 4 더하기 a분의 1이잖아요. 얘가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a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얼마냐? 이것도 빨리 넣어. 마이너스 2잖아.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요. 실제로 선생님은 저렇게 안 풀지. 세련되게 풀 수 있어. 이게 재대입을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단원에서.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 근데 둘 다 알아둬야 돼요. 분모식을 만약에 fx라고 두면은 fx에다 2를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런 뜻이거든. 극한이 리미트 fx가 0으로 가는데 이 fx가 다항식이잖아. 다시 이 논리적인 과정 잘 들어봐.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의 식인 요 다항식이 극한이 2에서 극한이 0이다. 0분의 0꼴이 돼야 수렴하니까. 근데 이게 극한이 0인데 다항함수는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니까 그냥 FE가 0이다. 이해되죠? 그렇다는 것은 이 다항함수, 얘가 다항함수니까 FE가 0이라는 거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가 뭘 인수로 갔죠?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고1 실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0분의 0꼴이어야지만이 상수로 수렴할 수 있다.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하는 거는 0분의 0꼴이다로 분모식은 0으로 수렴하는데 근데 다항식이니까 다항함수는 극한값이고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이 0인데 함수값이 0이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x-2로 나눈 나머지 0이다. x-2로 나눠 떨어진다. x-2 인수로 갖는다.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 과정. 됩니까? 이 과정은 고1 과정, 이 과정은 고2 과정인 거예요. 결론은 뭐야 그냥. 더 쉽게 해줄게 이제. 너무 그거 했다. 설명충이었다. 정말 쉽게 설명하면 야 분자 0으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0분의 0꼴에 수렴해. 그리고 밑에가 2를 넣어서 0 된다는 거는 밑에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겠지. 2차식인데. 얘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럼 나머지 여기는 어떻게 쓰냐? 그냥 x 플러스 c 써놓으면 돼. 이렇게. 새로운 문자를 둬가지고. 어차피 이 c만 알면 얘를 전개해서 a, b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미지수 놓습니다. 그냥 빼기 c로 놓는 학생이 있는데 네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다. 빼기 c로 놓든 플러스 c로 놓든 새롭게 놓으라고. 그래서 c만 찾으면 되잖아요. 해보겠습니다. 약분한다. 꼴을 다시 보면 2 플러스 c분의 1이 3분의 1이네. c가 얼마냐? 1. 그럼 c를 1을 넣어가지고 빨리 전개를 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죠. 그럼 a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이렇게 풀지 보통. 요게 두 번째 방법이 둘 다 중요해. 여기가 시험에 나와. 여기가. 지금까지 했던 계산은 너무나 기본이라서 계산 문제는 안 내고 딱 이렇게 나오면 문제.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학교 시험에 한두 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이따 할 거고요. 넘어가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필수의 14번. 요즘 2개씩 하는 게 유행이잖아. 좋았다. 얘는 무슨 꼴인지 보는데요. x가 무한히 커지면은 2차 함수는 무한히 커지지. 발산이거든. 무한대분의 몰라꼴이죠. 무한대분의 fx는 모르니까. 근데 다항함수니까 뭐 발산하거나 그럴 확률이 높은데 x에 대한 1차식, 2차식, 3차식이니까.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했죠 지금. 이 뒤가 중요한 거야. 먼저 수렴한다는 거 알려주면은 fx가 다항식 중에서 2차 함수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달에서 배웠겠지만 얘가 만약에 3차 함수면 날아가 버립니다. 무한대분의 넘나 빨라. 왜 분자가 너무 빨리 커진다고 발산해버려 이거. 얘가 만약에 1차 함수면은 0으로 수렴합니다. 차수가 대등하지 않으면은 분자의 차수가 커버리면 발산하고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하니까 차수가 대등해야 수렴할 수 있어. 더 쉽게 얘기해봐. fx가 이렇게 생겼어야 돼. 1x제곱 이래야 돼요. 2x제곱 참. 개수가 딱 맞아야 돼. 그래야지 1로 가. 만약 얘가
3x제곱이면 뭘로 수렴할 거 같냐?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면 뭘로 수렴할 것 같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2분의 3. 이게 안 보이면 이거 안 한 거지. 공부를 네가 계산을 그 마포 시너지 5장 넘게 풀었는데 되죠? 그래서 이쪽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한다는 것은 얘의 차수랑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fx에 대한 정보를 모아가는 건데 fx는 반드시 2x제곱 플러스 뭐뭐뭐 x 플러스 뭐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1번에서 알 수 있는 거야. 1번에서 알 수 있는 거 이겁니다. 이게 1로 수렴하니까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2번에서 알려주는 것도 달라. 얘는 무슨 꼴이죠? 밑에는 인수분해 되잖아. x 빼기 x 더하기 1. 무슨 꼴인지 보겠습니다. 2를 넣으면 0 곱하기 3이니까 어쨌든 0. 0분의 F는 0분의 0꼴이 돼야 수렴해.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알려주는 거. 얘는 0분의 0꼴로 알려주는 거. 여기서 F2가 0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뒤에 a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가장 유리하게 fx를 미정계수를 줄여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뭔 말이냐면 최고 차이 계수는 2고 x-1을 인수로 갖는 fx식 다항식을 작성해야 돼. 그러면 얘를 크로스해서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기 a를 넣지 말고 앞을 빼버려. 2로. 2로 빼고 x-2가 하나 있고 x 플러스 c 하면 제일 쉽지 않을까 이렇게. 최고 차이 계수 2 맞잖아. 전개하면. x-2 인수 있잖아. 그리고 미정계수 하나밖에 없잖아. 요렇게 딱 만드는 거. 요 두 개를 보고.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학2는 좀 달라. 이게 뭐 계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보자마자 최고 차이 계수 2 x 마이너스 인수 갖는다. 이렇게씩 만들어야 된다. 그거 설명한 거야 선생님이. 실제로 풀 때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이렇게 돼.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걸 알아내는 과정을 선생님만 힘들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x-2 하나 넣고 여기를 2x 플러스 c로 해서 만들어도 돼요. 유리할 때가 있어. 이게 더 2를 여기다 안에 넣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간혹. 그럼 2x 제곱 되잖아. 제곱차이 계수가. 근데 이거는 선택에 맞겠어요. 여러분 취향껏 하세요. 2를 앞에 빼놓을 수도 있고 안에다 넣어서. 물론 이런 질문 하나씩 있지. 그러면 이 C랑 C는 다른 거냐? 당연히 다른 거지. 다르게 나오지.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개다. fx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1번 아니면 2번. 도현아, 네가 선택해라. 뭘로 할래? 이 문제 풀 때. 2번? 알았어요. 2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으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fx를 C가 작성했으니까 다시 알았어. 2번을 여기다 다시 넣어서 써보면 이제 뭔가 더 알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게 되면은 x 빼기 2에다가 알았어. 2번으로 할게, 도현아. 지빈이가 전화 온 것 같은데요. 늦잠 잤어요. 이러면서 전화 올 것 같은데. 얘 인수분해한다, 밑에. x 빼기 2에다가 x 더하기 1이죠. 리미트 x를 2로 보낸다. 무슨 꼴이냐? 당연히 0분의 0꼴이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돼 있네. 약분을 해. 그래서 꼴을 다시 보면은 3분의 4 더하기 c가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c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오케이. c를 알면 끝난 거예요. fx가 c가 나잖아. c만 알면 fx가 c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 c는 다른 거다. 이건 지우자. c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c가 나와버렸죠. fx가. 얘를 전개할까 아니면 그냥 0 넣을까? f0 구하라고 했는데 0 넣으면 되지. 0 넣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2가 돼요. 요거를 마스터해야 돼. 오늘은 제일 중요한 얘기 끝났다.
지금 이 두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32, 33이 이제 문제 반드시 나오고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극한 계산. 실전 문제가 됐습니다. 확인 체크 13, 19, 20, 21 다 푸세요. 3개. 그거 천천히 합니다. 19번에 2번, 3번 어려울 테니까 앞에 다 보면서 해라. 천천히. 네, 이걸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 2번 풀 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 된다는 거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x 플러스 c가 있다. 이렇게 다 한번 풀어보세요. 두 가지 풀이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문제를 못 풀어. 이거 못하면. 다시 요 식을 그냥 바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서 c를 구해서 풀어보세요. 한번. 여기도 팁 하나 줘야겠네. 선생님 옛날에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등장한 건데 이렇게 재대입을 해서 뒤에 거 풀다 보면 이게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거든.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하면 힘들어요.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가 최우선이야. 이거 A로 묶어줘야 돼. 이렇게. 이런 거를 빠뜨리면 좀 힘들어집니다. 인수분해 안 하고도 유리가 되긴 해. 근데 묶으면 훨씬 편하단 말이야. 야, 이런 거 인수분해 안 되는 학생들 봐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이렇게 한 거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빼기 1인데 1, 1 하나는 a 빼기 1하고 하나는 1 이렇게 해서 x자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xx 그래서 여기는 x가 되고 얘는 a 빼기 1의 x니까 더하면 ax 나온단 말이야. 가운데 거. 그래서 요거 한 줄 쓰고 요거 한 줄 쓴 거야. 하지만 파란색으로 가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얘를 파란색으로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된다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하면 바로 약분시켜서 C를 찾을 수가 있어요. 두 풀이 모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대입해서 하는 방법하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해서 하는 방법. 참고로 무리식에서는 재대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념 하나만 더 하면 끝나거든요. 이 단어는. 다음 개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너무나 쉬운 개념이에요. 이거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3 빼기 x분의 1이 있고 3 더하기 x분의 1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식이 있다고 하자. fx. 얘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수렴하냐. 3 빼기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3으로 수렴하네. 얘도 리미트 보내면 어디로 수렴해요? 3으로 수렴하죠? 얘는 그럼 어디로 수렴할 것 같냐? 3으로 수렴하겠지요. 사이에 있으니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림을 제대로 한번 그려보죠. 3 빼기 x분의 1을 그려보고 3 더하기 x분의 1. 3 더하기 x분의 1이 이거고요. 3 빼기 x분의 1은 이거거든요. x를 무한히 보내면은 둘 다 3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y는 3이 점근선인데 둘 다 x를 무한히 크게 보내면은 항상 3 더하기 x분의 1이 3 빼기 x분의 크긴 크거든. 근데 3으로 가고 있거든. 근데 여기 이 사이에 fx가 있다는 거는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래프가 이 사이에 있어 계속 항상 얘보단 작고 얘보단 크다고. 그런 함수가 있다면 얘는 어디로 수렴할 것 같냐? 이게 계속 좁아지는데? 3으로 수렴하겠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너무 개쉽잖아. 이 얘기다. 일단은 요거 예시 안 들었는데 요것도 예시 들어줄까? fx가 gx보다 크면 극한이 크거 낫다. 이거 말고 이거자. x분의 1이 있고 x분의 2가 있었어. 빨간 게 x분의 2고요. 파란 게 녹색이죠. x분의 1이다. x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둘 다 0으로 수렴하거든. 근데 지금 부등식이 항상 얘가 큽니다.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같은 x값에서는 x분의 2가 커요. 근데 극한에 보내잖아. 무한대로. 그러면은
둘 다 0으로 수렴하니까 같아지네. 근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좀 약간 설명 오늘 살짝 허접했다. 컨디션 안 좋았다. 이게 크면은 극한을 보내도 둘 다 수렴하면 극한값도 얘가 더 커. 얘가 극한값 L이고 얘 M이라고 하면 항상 큰데 같아질 수도 있어. 야, 어디론가 수렴하는 두 함수가 있는데 항상 함수값이 크면 극한값이 당연히 크겠지. 그냥 그거는 증명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사실은. 읽어보죠. 이제 대충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정도 알아들으시고,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만약에 fx도 L로 수렴하고 gx도 M으로 수렴하는데 gx라는 함수가 항상 fx보다 위에 그려지거나 딱 만날 수 있으면은 극한값도 크거나 같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증명할 필요 없어요. 항상 그렇다. 그림 보니까 그렇잖아. 위에 있는 함수가 또 극한값도 크겠지 뭐. 함수값이 큰 함수가 또 극한값 크겠지 수렴하면. 근데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으면은 극한값이 같아질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 등호가 빠져도 성립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등호가 빠져서 fx가 gx보다 작은 상황에서도 극한값은 얘가 항상 크긴 큰데 같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게 예시야. 둘 다 0으로 가고 있긴 0으로 가고 있잖아요. 둘 다 수렴하는 건 0에 수렴해. 근데 항상 7을 넣어도 8을 넣어도 9를 넣어도 빨간 게 크단 말이야. x분의 2가 크긴 크단 말이야. 크긴 큰데도 극한값이라는 건 다가가는 값이기 때문에 둘 다 0으로 다가가고 있죠. 다가가는 목적지는 같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요걸 정리하면 이래. 부등식의 리미트를 보내면 등호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등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등호가 없었더라도. 등호가 있을 땐 당연히 되는 거고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알아두시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이 주의가 중요해요. 주의.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이게 큰 건 아니야. 극한값은 같을 수 있어요. 예시를 얘는 이걸 드러났네. 예시 그래프 그리면은 3x는 이렇게 생겼고 x제곱 플러스 3x는 마3 찍고 0 찍고 이렇게 아래로 볼까 이차함수야. 딱 접하거든요. 근데 얘를 0으로 보내잖아. 0으로 보내면 둘 다 극한값은 0이야. 함수값은 항상 얘가 커. 0이 아닐 때. 0에서 말고 0이 아닐 때. 항상 큰데 극한값을 같을 수 있다. 이게 예시예요. 아까 그것도 예시고. 근데 이거에서 이 부등식이 3개짜리 있었잖아. 아까 fx가 예를 들어서 3 빼기 x분의 1이고 여기 안 나오냐. gx가 3 더하기 x분의 1이었으면은 그리고 그 사이에 h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있었을 때 얘의 극한값이 3으로 가고 얘도 극한값이 3으로 가. 그러니까 극한값이 같잖아 양쪽이. 그럼 가운데도 그냥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림 보면. 근데 여기 등호가 지금 있는데 위에 여기서 배운 거 있잖아. 등호가 만약에 없어도 등호가 생깁니다. 극한을 보냈을 때. 또 더 중요한 거는 문제 풀 때는 부등식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면 등호가 생긴다. 그게 중요해. 여기 처음부터 없는데 극한 보내면 얘 수렴 3으로 수렴. 여기 리미트 보내면은 모르죠. 얘는 얘 리미트 보내면 3으로 수렴하지. 그럼 등호 생겨. 여기 3이네. 샌드위치로 가운데에 끼어 있는 거는 3으로 수렴할 수 없다. 얘가 둘 다 같으면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예요. 진짜야. 이름이 샌드위치 정리야. 샌드위치에 끼어 있는 거는 수렴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얘가 우변에 있는 함수가 3이 아니라 5로 수렴하잖아?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건 어디로 수렴할까? 3에서 5 사이 어딘가 수렴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런 문제는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럼 안 물어보지. 양쪽 끝이 같은 것만 물어봐. 요런 예시도 하나 들 수 있어. 여기 등호가 생기는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함수 fx는 이렇게 생겼다. 여기 뚫려있는 함수야. 이렇게 빰. 이게 fx고 gx는 항상 아래에 있어. fx보다 항상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래에 있어요. 이 함수값은. 함수값 같진 않아.
이게 gx. 그러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자. x를 a로 보냈을 때 극한값은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얘는 이건 아니잖아. f는 극한값은 이거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는 값은 여기 5라고 하면 5로 똑같아. 5로 수렴해. gx도 5로 수렴해. 하지만 fx는 항상 gx보다 크죠. 항상 크죠. 항상 크지만 극한은 같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보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거나 a로 보내거나 어떤 특정 상수로 보내거나 무한히 발산시키거나 x를 그랬을 때 다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무한대로 갈 때가 아니고 a로 갈 때만 되는 거가 아니라고. 다 된다고. 부등식이 있었을 때 극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든 어떤 일정한 상수를 보내든 항상 큰 함수가 극한값이 더 큰데 같아질 수는 있다. 등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에서 포인트예요. 재밌냐 도윤아? 개 재미없잖아요. 뭐야 이딴 걸 왜 배우는 거야 도대체. 좋습니다. 바로 풀어보죠. 다 자고 있는데요. 일어나시고 샌드위치 정리 배웠습니다. 이 문제 풀 거예요. 15번 필수예제. 너무나 개 쉬운 건데요. 진짜 쉬운 거야. 근데 이걸 못 풀어오는 끔찍한 학생이 있어. 간혹. 그냥 진짜 점수 주려고 내는 건데 뭔지도 모르고 뭐. 리미트 fx를 구하라고 했는데 fx가 샌드위치로 사이에 껴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냥 모든 변의 극한을 보내면 돼. 그러면은 리미트 보내면 얘는 뭘로 수렴하냐 도윤아? 3분의 1. 얘는 가운데 거는 그럼 뭘로 수렴할까? 3분의 1. 초딩도 풀겠다 이거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 여기 등호가 없어도 리미트를 보내는 순간 등호가 생겨버립니다. 됐어? 근데 이렇게 내면 다 풀잖아 초등학생도.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내야지.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지. 그게 이 문제예요. 일어나시고 함수 fx가 요 사이에 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또 이거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 부등식 항상 성립한다는 거 그래프 그렸을 때 3x 더하기 1 이거고 3x 더하기 4는 이건데 요 사이에 fx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모르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란 얘기다. 아무튼 이 부등식 만족하는데 극한은 이걸 구해야 되네. 무슨 꼴이죠? 무한대분의 모르지 얘는. 근데 아마 이 직선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무한히 발산할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예상할 수는 있는데 식을 모르기 때문에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부등식을 변형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내면 돼. 가운데에다가. 아무튼 극한이 있는데 부등식 있으면 다 이거거든.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못 푸면 정말 한심해요. 그냥 5점짜리 하나 주는 건데 학교 시험 잘 나오고. 극한인데 부등식 나오면 다 샌드위치야. 웬만하면. 부등식 처음 나왔잖아. 그래서 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양변을 제곱한다. 어차피 양의 실수에서는 얘가 양수 넣으면 항상 양수거든. 요 사이에 있으니까 fx도 양수야. 양수는 제곱해도 부등식이 안 변하죠. 이렇게 예리하게 봐줘야 된다고. 식의 값이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3x 더하기 1에 제곱을 해. 그냥 쓸게. 제곱해서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죠. 이쪽 제곱하면은 9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16. 요거는 fx 완전 제곱이잖아. 이게 성립하겠죠. 이 상태에서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는데 부등식은 음수로 나눴을 때 부등호만 바뀌지만 얘는 항상 양수다. 얘는 이차함수 그러면 y절편 1 양수잖아요. 항상 양수로 나누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 다음에 리미트를 보내면 어디로 수렴하냐 도연아. 최고차의 개수비 9. 얘는 9. 등호가 생깁니다. 리미트 보내면. 얘도 9로 수렴해. 답 9.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나오죠 시험에. 넘나 수준 미달이었다. 이거 지금 풀면 다 맞추잖아. 그래서 다음 문제 풀고 풀겠습니다. 지금 풀면 뭐 너무 쉬워서 흥미 잃어버리기 때문에 좀 잊혀졌을 때쯤 풀자고. 도연아 지루해? 뭐가 지루해요?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친구들 깨우라고. 도연 반장 빨리 깨워 다.
준모 너 뒤에서 뒷집 만지고 미쳤구나. 깨우라고 다. 지빈이 데려와. 지빈이 집 가서. 어딘 줄 알지? 지빈이 오늘 뭐 없었어? 암시? 페이크 치겠다 오늘. 오늘 자는 척 할 테니까 야 모른다고 해. 이런 거 없었어? 페이크 같은데 오늘. 함수의 극간의 활용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잖아요. 활용 문제. 활용 문제가 꼭 하나 나올 건데요 이번 시험에. 근데 그거는 이 문제만 풀어도 되는 건 아니고 마블 시리즈 한 장 반 정도 있을 거다. 2장 정도 거기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근데 도형의 성질이나 뭐 옛날에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푼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들 성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다 이해는 될 거예요 설명하면.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었는데 1차 항이 없으니까 축이 y축이죠. 대칭축이. y절편이 a고 a가 양수니까 최고 차의 개수는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는데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값이 달라지면은 높낮이도 달라지지만 폭이 달라져. 그럼에 따라서 높아지면 더 이렇게 뾰족해지겠네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y절편이 작아지는 대신 얘가 폭이 넓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그 상황 중에 하나에 포착했는데 달라질 때마다 그 안에 그릴 수 있는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모양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달라지죠. 근데 이 a 값에 따라 그래프가 변할 때 그 안에 내접할 수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도 a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라 이런 문제다. 너무나 거창했나?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게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이 점을 잡아야 되죠. 이 점을 뭐로 둘까? 방금 책을 보니까 t로 놨더라고. 따라한다 우리도. t, 뭐로 두죠? t,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 이 정도 감은 있어야지 중3들도 하는데. 중3 때 이거 고통스러워하잖아. 고1 때도 했었고. 그러면은 이게 정사각형이 되려면은 가로 세로가 같아야 되는데 가로 길이는 얼마냐? 2t죠. 세로 길이는 y좌표가 세로좌표네. 그래서 반드시 가로 길이 2t랑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는 같아야 되죠. 이게 좀 어려워 근데. 이게 예시가 좋지 않은데 밑에 거부터 할 걸. 실수했다. 이거부터 하면 흥미 잃어버리는데 애들이. 되돌리고 싶다. 밑에 거부터 풀어줄 걸. 막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넓이의 식을 세워야 되는데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정사각형이니까 4t 제곱이죠. 2t 곱하기 2t. 근데 그 t가 a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얘를 정리해가지고 이 t를 다 a로 바꿔줘야 돼. 처음부터 어려운 거 잘못했네요.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책의 방법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책의 방법은 얘를 다 넘겨서 얘를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요 방정식의 해는 그러니까 t 값은 a로 표현되거든. 근의 공식을 쓴다. 짝수니까 짝수근의 공식. b 다시 살짝 써놓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됐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의 공식으로 t를 표현해야 될 수밖에 없는. 됐어요. 근데 여기서 t 값이 지금 양수로 잡았거든. 위에가 마마면 음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돼. 이거야. 이게 t야. 요 t를 결국 a로 표현한 거죠. 근의 공식을 써서. 그걸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 이렇게 쓰잖아. 2t 제곱인 2t의 완전 제곱이지. t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a분의 마이너스 2. 근데 2로 묶어놓는 게 낫죠.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제곱 이거의 완전 제곱 2t의 완전 제곱 이게 넓이잖아요. 근데 넓이가 t가 아니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된 거야. 끝난 거야. 어렵냐? 실수했어 내가. 개념 원리 책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살짝 이거 근해공식도 써야 되고 좀 a도 t도 넣고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극한 a를 x처럼 보고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리미트 a를 무한대로. 그래서 활용 문제에서도 결국 끝처리가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 계산인데 잘해라 배운 대로. 도윤아 이거 극한 계산 이거 유리하면 되죠.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A로 분자분모를 나오는든지 최고차이 계수비. 한다 그러면 잘 봐라. 근데 도형의 활용 문제에서는 이게 그림이 복잡해. 이게 모든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도 무슨 꼴인지 잘 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필요 없는 거를 버린다. 버리고 얘는 A가 되죠. 2A죠. A 약분하고 2A니까 2잖아. 2제곱은 4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뭐 좀 더 자세히 써줄 수 있습니다. 분자분모 A로 나눠서. 근데 그렇게 안 풀어요.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좀 보여주긴 해. 분자분모를 A로 나눈 모양을 보여주면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답만 구할 때는 이렇게 해서 4다. 답 한번 읽어봐. 답안지 써있는 거 봐봐. 지금 여기서 변형 주잖아 지금. 저렇게 안 해 근데. 다 이해한 학생은 바로 답이 4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술형 쓸 때만 저렇게 좀 써주는 거야. 누가 제곱을 해요? 이거 제곱 안 해도 되지. 안에가 수렴인데. 수렴하는 거에 제곱이면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둘 다 각각 수렴이니까 제곱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잘못 푼 거야. 실제로 이렇게 안 풀어요. 밑에 거 내가 풀어준다. 2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이거는 컴퓨터 한번 그려봐야겠네. 함수 문제 읽고 있어봐. 도윤이가 읽어줘라. 크게 한번 읽어봐라 도윤아. 애들 잠 깨게. 너무나 다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야, 영어 시간에는 하하호하고 재밌는데 수학 시간만 되면 왜 그런 거야? 나의 문제냐? 도윤아, 누구의 문제인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누구의 문제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x제곱의 그래프가 있었다. x제곱 그래프 위에 t, t제곱이 있었어요. p점. p는 빨간색으로 해야지. 빠밤. p점이 있었는데요. 이 p점이 t, t제곱인데 얘를 p를 지나고 원점이 5다. 5p. 이 직선을 만들었어. 빠밤. 얘랑 수직인 직선을 만들어. p를 지나고 원점하고 p를 이은 직선의 수직인 직선. 수직선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빠밤.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검은색. 야, 이거 다시 그려준 거다. 그랬을 때 요 빨간 직선을 FT라고 하죠. 근데 이 빨간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잖아. Y절편. 이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를 FT라고 한다. 잘못 얘기했구나. 이게 FT가 아니고 요 점에 Y좌표가 FT입니다. 이 직선은 뭐 이름이 없는 직선이야. 그러면 P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게 Y좌표이 달라지겠네요. 근데 P가 한없이 원점으로 다가가. 왜냐면 이 T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요 T, P점의 X좌표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 한없이 원점으로 다가가면은 저 A점이 어디로 다가갈 것 같나? 요 A점의 Y좌표가
어디로 다가갈 것 같으냐? 보라돌이가 어디로 갈 것 같냐? 도윤아 찍어봐. 어디까지 갈 거냐고. 0까지? 1까지. 답 보고 얘기하지 말고 난 2분의 1까지 갈 것 같은데. 답 없지. 난 왠지 느낌상 2분의 1까지 갈 것 같아. 한번 해본다. 개천재잖아. 아 틀렸네. 네가 맞았다. 도윤아. 너 감이 좋은데? 1인 거 어떻게 알았어? 너 답 봤지? 난 2분의 1인 줄 알았는데 넌 1까지 개천재인데? 맞았어 도윤아. 너 건방졌다. 그걸 근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 보고. 컴퓨터가 없는데. 그거를 계산해내는 문제예요. 이 점에 P가 한없이 역으로 다가갈 때 저 점의 Y절편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1까지 가는 거를 컴퓨터 애니메이션 보니까 알 수는 있어요. 아직 우린 모르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직선의 절편은 직선 만들어야 돼. 직선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선을 만들려면 한 점하고 기울기가 필요하죠. 한 점은 있잖아요. T, T제곱 끝났다. 한 점은 기울기만 알면 돼. 너무나 쉽잖아. 근데 이 기울기는 얘랑 수직이니까 OP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냐? T분의 T제곱인데 기울기는 얼마죠? T잖아. T분의 T제곱 T. 그럼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 기울기가 T였으니까 역수를 취해서 부호로 바꾸면 마이너스 T분의 1 되냐? 모든 게 잊혀졌어? 고등학교 1학년 거? 잊혀지지 않았겠죠? 그럼 한 점하고 기울기가 있으면 직선 어떻게 만들죠? y 빼기 y1은 m이 가로 열고 x 빼기 x1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 x1, y1 이거 기울기 m이다. 그래서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마이너스 t분의 1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 이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여기서 이 직선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 직선의 y절편을 찾으려면은 y절편은 x좌표가 0일 때 y값이니까 x에다가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가 바로 ft인 거야. 그 y좌표를 ft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식이 ft의 식이 나온 겁니다. ft는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t랑 t분의 1 곱하면 1이잖아. 그래서 t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넘겨서 이거. 됐죠? 알겠나 도윤? 여기서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면 야 다항함수네 이거.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면 다항함수는 극한값이고 함수값이니까 0 넣으면 1. 그래서 네가 아까 찍은 게 맞은 거야. 알겠습니까? 좋았다. 1까지 간다고. 빠밤. 뭐야 이건.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배웠습니다. 내가 풀어버렸는데 여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풀었는데 네가 다시 풀어봐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34쪽에 3개랑 35쪽에 필수 예제도 네가 다시 풀어봐. 다시 풀면 또 안 풀릴 거야. 25, 20 이거 16, 25 5개 해봅니다. 고고. 빨리 하자. 휴식 없다. 빨리 하고 빨리 갑니다. 끝났는데요. 연습 문제 여러분 다 풀어봐야 되는데 스텝 1은 알아서 하시고요. 스텝 2에서 몇 개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26번. 빠밤. 빠르게 하겠어. 빠르게 그냥. 다 풀어준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설명하고 보내줄게 집에. 모든 문제 다 설명하고. 이거는 최고차의 계수가 이게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2로 가니까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뭐죠? 빨리 대답해라. 대답하면 빨리 간다. 2죠. 2x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모르죠 이건. 그리고 이거는 뭐가 인수로 있는 거죠? x 플러스 2가 인수로 있는 거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fx를 어떻게 쓸 수 있죠? 2
x 플러스 2를 앞으로 뽑아냈으니까 여기 개수가 1이다. x 플러스 c로 쓰든가 아니면은 x 플러스 2에다가 뒤에다 개수를 넣어서 2x 플러스 c로 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거 정리해주고 싶었고요. 27번은 무슨 꼴이죠 이게? 0분의 몰락꼴이 수렴했죠. 0분의 몰락꼴이 수렴했죠. 그러면은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fx가 뭐를 인수로 가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하나 있을 거고 fx 속에 같은 fx니까 이거는 x 플러스 1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함수니까 2차식이면 되겠다 해서 a를 딱 붙여준 거야. 근데 이걸로 넣어서 계산해보면 6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은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나올 때는 여기다가 ax 플러스 b를 넣어서 3차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됩니까? 거의 뭐 안 듣고 있는데요. 너도 뭐 이거 다 하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보낼 때는 플러스 바꿔서 해라. 어리버리 하지 마시고 옛날 배웠잖아. 근데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돼야지만 수렴해. 그런 것 좀 알려줄게. 이거를 일단은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 식이 다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x가.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를 먹어버리고 마이너스 3ax 플러스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1. 내가 지금 요번 단어에 중요한 건 이 b로 수렴했다는 얘기야. b로 수렴.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안 되고 그냥 여기가 상수로 수렴하거나 막 이래버리면 발산해버리죠. 무한히 커지는 수에서 수를 빼봤자 발산이잖아. 아니면 차수가 대등하지 않아. 그러면 얘를 따라서 발산해버리거든. 근데 필연적으로 요거 이게 a가 1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를 보면은 얘가 무한히 커지는데 얘도 무한히 커지는데 이런 거 버린다고 해도 x로 대등해야 돼. 그래야지 뭐 수렴할 수 있지. 안 그렇고 여기가 2x면은 뭐 예를 들어서 4x라고 하자. 4x제곱. 이걸 다 버리게 되면은 봐봐. 얘는 x로 빠지고 얘는 마이너스 x 빠지니까 1창이 남아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면은 수렴을 못 한단 말이야. 얘가 너무 빨리 커진다고. 그래서 얘가 a가 1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a가 1인 거를 몰랐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a가 1인 거 몰랐더라도 분자를 이렇게 유리화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는 끝까지 한번 풀어볼게. 싫어? 도현아? 집에서 하면 힘들잖아요. 일단 문제 바꿔서 이거 마이너스로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바꾸고 유리화를 하게 되면 바로 보여준다. 유리화하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 분모에 이게 플러스인 게 하나 생길 거예요. 여기 가운데 플러스인 거. 그리고 분자에는 얘를 완전 제곱해서 뺀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식에서 이거 뺀 거 나오거든. 근데 마이너스 있다 이거. 그러면은 써줘야겠다. 아 너무나 귀찮잖아. 플러스 2 빼기 a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빼면은 1 마이너스 a의 x 제곱 요거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2a의 x 2에서 1을 빼면은 1 이렇게 되거든요. 유리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한 다음에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인수분해 유리화 한 다음에 약분을 해야 되는데 약분은 안 되죠. 그 다음에 꼴을 다시 봐야 돼. 도현아 무슨 꼴이냐. 너무 선이 삐뚤어졌잖아 도현이처럼. 무슨 꼴인지 봅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근데 수렴을 했죠?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수렴했는데 분모는 몇 차식이냐 지금? 1차식이지 루트 안에 있으니까. 분자는 x제곱 살아있으면 2차식
살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B로 수렴하려면. 그래서 요 A 값이 1이라는 거를 여기서 알아내야 돼요. A가 1이 되는 거야. 이게 없어야 된다고. 그럼 A에다 1을 넣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처음부터 알 수도 있고 몰랐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A에다 1을 넣어서 다시 썼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답 어떻게 써야 되냐? 버리고 2x죠. 2x분의 마이너스 2x네. 버리고 답이 마이너스 1인 거 B는.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1 더하면 0. 알겠습니까? 꼴을 중간중간에 봐줘야 돼요. 야, 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할까요? 이걸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하겠어요. 페이크 아니다. 진짜 마지막 문제. 도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0으로 갔다. fx는 몇 차식일 것 같냐? 아, 근데 0으로 갔어요. 만약에 5로 갔으면 3차식이거든. 0으로 갔기 때문에 2차식도 되지. 1차식도 되고 다 돼. 3차 이하의 식이다. 아니지. 3차식은 안 돼. 예를 들어서 3차식이면 3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4x 세제곱 나오면 4로 줄여보잖아. 그래서 얘는 2차 이하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하려는 게 이건 아니었는데 잘못 읽었다. 아무튼 합시다. 2차 이하. 그리고 요거는 x 빼기 1 인수로 가지니까 x 빼기 1 그러면은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얘 이렇게 fx를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게 1로 수렴해야 되니까 1을 넣으면은 결정이 안 돼. 약분하고 1 넣으면은 a 플러스 b가 1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b는 1 마이너스 a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결정이 안 되고 요걸 써야 될 것 같아요. fx는 2x의 한근이 2다. 요게 방정식이거든. 요 방정식 한근이 2니까 2를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a 플러스 b는 4다. 연립하면 ab 나오겠네요. 연립하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은 a는 3. 3 넣으면 b는 마이너스 2. 너무 쉽잖아.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식이 완벽하게 나온 거죠. fx가 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2. 여기다가 f3을 구하라 했으니까 3을 대입한다. 2 곱하기 4. 답은 3을 대입하면 4, 9. 2 곱하기 3, 3, 9 빼기 2는 7. 답은 14. 다들 지금 의욕이 상실했기 때문에 일찍 끝내겠습니다. 꺼지세요. 너네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다. 여러분이 그만 풀기를 원했으니까 그러면 뭐 푸는 문제가 없는 걸로 다 해오는 걸로. 그 칸이 끝났는데 아직 끝은 아니고 이제 몇몇 어려운 문제들은 질문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좀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풀어와라. 꺼지세요. 화요일까지. 극한 단어는 끝이야. 일단 기본 개념은 끝났습니다.